교과서가 중요하다는데 대체 어떻게 공부시키나요? 교과서만 보면 되나요? 문제도 풀어야 하나요? 교과서 내용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습 복습은 어떻게 시키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최대한 사교육 부담은 줄이고 공부 효율은 늘리고 집에서 하는 공부로도 얼마든지 입시에 성공하는 공부법이 있다면 참 좋겠죠.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초등책을 내면서 초등 콘텐츠가 많이 올라가서 중등, 고등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올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자, 오늘 알려드릴 공부 방법은 무료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학습 무척 잘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떤 유료 콘텐츠에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료 온라인 학습 두 가지예요. 디지털 교과서, 이학습터. 이 두 개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제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기 쉬운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셨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제 책 스카이버스를 쓰면서 온라인 교육을 제대로 살펴보다가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온라인 교육이 정말 많이 발달했구나 하는 사실을 제대로 체감하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먼저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지 좋을지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학습법의 활용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온라인 수업들은요, 예습, 복습 모두의 활용도가 높아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매일 복습하는 용도로 활용해도 좋고요. 배우게 될 어려운 내용을 미리 학습할 때 활용해도 좋습니다. 하루의 분량을 정해서 꾸준히 해나가면 다른 사교육을 받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이실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이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학년과 과목부터 살펴볼게요. 자, 학년은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까지고요. 과목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사회, 과학, 영어 이렇게 세 과목이에요. 주로 시청각이 중요한 과목들이네요. 고등은 영어, 영어회화, 영어원, 영어 독해와 작문, 고등은 영어와 관련된 과목들이 디지털 교재로 만들어졌어요. 자, 접속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디지털 교과서 입력, 접속. 디지털 교과서 시작하기, 디지털 교과서 맛보기. 단, 주의할 게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해당 학년 내용만 활용할 수 있어요. 예전 내용을 다시 보고 싶거나 미리 다음 학년 학습을 하고 싶다면 회원 정보를 보고 싶은 학년으로 다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화면처럼 이름을 클릭해서 회원 정보 변경을 누르고 회원 정보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다시 입력하고 초등, 중등, 고등 중 선택하고 학교 이름 입력합니다. 화면처럼 학교를 쓰고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회원 정보가 모두 바뀌게 됩니다. 회원 정보에 따라 볼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가 달라지니까 이 점 다시 한번 꼭 유의해 주세요. 자, 디지털 교과서는 모든 과목을 다루지는 않아요. 사회, 과학, 영어 이렇게 세 과목을 다루고 있죠. 사회과학의 경우 학원을 보내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조금씩 분량을 정해서 집에서 학습할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영상 기억하시나요? 혹시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과학이 초등부터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대입에 무척 많은 도움이 실질적으로 됩니다. 이 과목들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는 갈수록 쉽지 않기 때문에 초등부터 잘 쌓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목이에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사회과학을 제대로 해두시면 대입에는 그 어떤 책 100권보다 가장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자, 공부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진도. 진도는요, 5가지 중에 아이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1. 학교 진도 나가면서 이해하기 위한 복습으로 활용. 2. 학교 진도와 무관하게 매일 조금씩 분량을 정해서 학습. 3. 학기 중에 바로 다음 내용 예습할 때. 4. 방학을 활용하여 지난 학기 내용을 정리할 때.
모두 할 필요는 없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만 이때는 다시 해도 좋겠죠. 5. 방학을 활용하여 다음 학기 내용을 예습할 때. 자, 이때 몇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학기 내용을 예습을 하려면 일단 미리 살펴보고 어려울 만한 부분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5학년 2학기 때 다룰 사회는 역사인데 양이 워낙 많아서 학기 중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방학을 활용해서 미리 해두면 좋겠죠. 자, 오늘은 사회교과서 그중에서도 그 내용이 많은 5학년 2학기 역사와 관련된 내용 준비했어요. 같이 살펴보시죠. 자,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 대한 부분이죠. 제목 옆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영상이 나옵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죠. 이렇게 활동 문제를 접할 수도 있는데요. 예시 답안도 볼 수 있어요. 지도 왼쪽 아래 마무리 문제를 누르면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디지털 사회 교과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이야기 영상으로 흥미를 높여주고 활동에 답해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게 하고 문제를 통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죠. 디지털 교과서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해당 단원에 대한 이해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만이 아니라 과학도 무척 잘 되어 있어요. 과학은 특히나 실험이 중요한 과목이죠. 말로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과목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말로만 듣던 책에서 눈으로만 봤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과목별로 특성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죠. 이학습터. 이 학습터에서 한 번 더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문제도 풀어볼 수 있어요. 이 학습터는 세 과목에 한정된 디지털 교과서와 달리 훨씬 많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어요. 이것도 활용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이 학습터 검색. 이렇게 학교의 지역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면 해당하는 학교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경기 지역 초등학교를 눌러볼게요. 학교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해당 학교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가기 눌러주세요. 초등 자율학습 바로가기 클릭하기. 학년별 학습 영상 나오죠? 각각의 상황에 맞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학교급을 초등학교로 클릭, 학년은 5학년으로, 학기는 2학기, 과목은 사회로 해보았어요. 디지털 교과서와 달리 과목이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디지털 교과서는 아까 과목이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세 과목. 근데 이 학습터에는 훨씬 더 많은 과목이 있죠. 자, 이렇게 여러 영상들이 나옵니다. 영상의 길이가 대부분 5분 이내로 짧아서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영상을 시청하고 난 후에는 자율평가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면 좋아요. 문제가 난이도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해당 단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여드리는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자, 화면에서 맨 오른쪽 자율평가지 생성 클릭, 학년 클릭, 과목 클릭, 학기 클릭, 단원 클릭 이렇게 마친 이후 문항수 확인을 클릭하면 난이도별로 몇 문제씩 만들 수 있는지 나와요. 적절한 문항수를 선택해서 클릭해 주세요. 저는 어려운 문제 11개, 중간 10개, 쉬운 난이도 4개, 총 25문항의 문제를 만들었어요. 맨 아래 시험지의 이름인 평가지명을 정해 주었어요. 최종적으로 평가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시험지가 나와요. 이제부터 문제를 풀고 다 푼 이후에 채점을 하고 오답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요.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이 학습터는 좀 더 가볍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학습터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이미 배운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복습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배울 내용을 가볍게 접하는 예습용으로도 좋아요. 또 이후 문제를 풀어서 해당 단원에 대한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죠. 디지털 교과서와는 달리 여러 과목을 다루고 있는 점도 차이가 있어요. 디지털 교재와 이 학습터를 보면서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를 다시 느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매 단원마다 등장하는 풍성한 시청각 자료들을 보면서 이 좋은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해 전에 디지털 교재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기술적으로 오류가 많아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꽤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안정이 되고 오류도 개선이 되어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물론 이미지나 애니메이션이 좀 딱딱하고 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하나 제 기준에서는 책만 보는 것과는 비교는 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보게 해봤더니 간식 먹으면서 열심히 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 학습터의 시계와 같은 개념도요. 동영상을 통해서 무척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글씨로 배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지도를 해보니까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문제는 누군가의 설명 없이는 부모님들이 혼자서 디지털 교과서 및 이 학습터를 사용하시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점이 있고요. 또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서 좋은 플랫폼을 만들고도 활용을 못하는 것은 많이 아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몇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좋은 수업에는요, 3가지가 필요해요. 커리큘럼, 수업, 교재.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아주 훌륭한 학생이 아니라면 온전한 학습 효과를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디지털 교과서와 이 학습터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학년별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에 맞는 교재가 있고 그에 맞는 선생님의 수업이 있죠. 온라인에 접속하면 어디서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시간과 장소, 비용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활용법 충분히 익히셔서 초등, 중등은 디지털 교과서 및 이학습터로 학습, 고등은 EBS 아이 활용해서 학습하면 좋은 양질의 사교육을 맞춤으로 가정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초등만이 아니라 중등까지 도움이 되시도록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번 영상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렸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